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전해서 매매계약은 전형이면서 낙선계약 해가지고 청낙, 승낙 성립해가지고 아까 계약의 성립 시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가지고 쌍무계약이니까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할 때 쓰는 말이 뭐였었어요? 네, 동시이행이라는 말을 썼었죠? 네, 그러면 잠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했던 겁니다만은 채무불이행이 아까 이행지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행지체는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이란 용어랑 같이 한 묶음으로 논다는 거. 자꾸 지금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과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월, 2월 달은 제목과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자꾸 연습하세요. 3월, 4월은 내용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동시행은 이 이행지체랑 연결된 용어, 너변, 나변,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서로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 근데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행불능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바로 위험부담이랑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랑 연결된 용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다가 되니까 갑귀 있고 을귀 없는 거. 위험부담은 갑귀 없고 을귀 있는 거. 갑귀 없고 을귀 없는 거. 아까 여기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하고 채무불이행을 묶으시면 이 제목이 연결되는 순간 내용도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네. 제목 연결해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쌍무계약과는 관계가 없고요. 거기 이제 416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416쪽에 타이틀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가 제3자라는 계약입니다. 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보험회사랑 계약하면서 내가 사망하거든 보험금은 병한테 주시오. 보험 들면서 이건 보험회사란 말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내가 사망하거든 이 병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이것도 제3자라는 계약의 일종이 되고요. 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주시오. 이런 것도 제3자라는 계약이 되고요. 가서 갑이 피자집 가서 피자 30판 주문하면서 피자는 나한테 주지 마시고 병한테 배달하시오. 이것도 제3자라는 계약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딱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갑이 토지를 매매합니다. 자, 매매하면서 대금난에 을이 갑한테 원래 대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갑이 뭐 한다고요? 요청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주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좀 병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을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낙합니다. 그럼 병은 수익자다. 제3자를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 요약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승낙한 사람이 낙약자. 그래서 대금을 갑한테 주지 않고 병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주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계약입니다.
보통 계약인데 그냥 매매 계약인데 그 안에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이런 계약조항,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해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제3자라는 계약입니다.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계약인데 제3자 약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3자라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눠서 봐야 될 것이 위에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라는 거죠. 자꾸 을을 붙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을 관계를, 그럼 여기는 관계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갑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갑병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갑을 관계와 무슨 관계? 갑병 관계. 그래서 이 갑을 관계를 기본 관계다라는 말을 써준다. 약속된 용어입니다. 기본 관계. 그래서 기본 관계는 갑하고 누구다? 을. 갑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여기서 안에서 요청한 자, 승낙한 자, 수익자 있으니까 말을 붙여서 갑은 무슨 자다? 요청한 자, 요약자하고 을은 뭐다? 낙약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약자가 무슨 자? 낙약자. 자, 이걸 기본 관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왜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왜 병한테 주라고 했을까 하는 이들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대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관계요? 대가 관계는 갑 무슨 자하고 요약자하고 병 수익자 관계입니다. 뭐 빚을 졌거나 또는 갑이 병이 예쁘거나 증여하고 싶거나 무슨 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머릿속에 딱 기본이 돼 있어야지 어떤 말도 흔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병은 누구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까? 그죠? 네, 병은 수익 의사를 그죠? 표시를 병은 누구한테 되겠습니까? 자, 을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갑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수익 의사 표시는 당연히 을한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냅니다. 따라 수익 의사 표시는 을이 누구예요? 약속된 언어 낙약자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요약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이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병은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지요. 자, 이미 계약은 성립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이 수익 의사 표시는 갑을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갑을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수익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갑을이 이 내용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치는 겁니다. 자, 기본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갑을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갑이 재산권 주지 않으면 을은 갑한테 대금 못 주겠다는 항변권이 있죠. 그 항변권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갑병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 즉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을은 이 갑병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죠. 을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네, 항변할 수가 없다.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갑을 을이 있으면 을은 이 안에 을이 있으니까 자신의 문제니까 병한테 항변할 수 있고, 을은 이 갑병 어느에도 끼어들지 못하죠. 여기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없으니까 없다다 이 얘기고, 여기 있으니까 있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을은 갑과의 문제, 기본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 있고, 을은 갑병, 대가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관계인지 대가관계인지 항상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게 기대입니다. 기본관계, 대가관계. 네, 이 기본관계를 나중에 또 말을 고쳐서 보상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병이 을한테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달라 얘기입니다. 수익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은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네,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을이 뭘 주잖아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갑니다. 체불이 되면, 이때는 돈을 못 주게 되면 이행지체의 문제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가 되면, 네,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됩니다. 네, 최고를 하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법정 해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해지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하고 그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해제는 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해제권은 없고 이 해제는 요약자가 하는 겁니다. 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수익자지 무슨 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고, 네, 요약자가 해제권을 갖는 거예요. 또 해제할 때도 병에 동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된 말이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요약자는 해제를 하면서 해제 효과인 무슨 회복? 원상회복을 청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권리가 발생했는데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자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지에서 원상회복은 누가 하고, 네, 요약자가 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병이 해도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연습하는 거예요. 낙약자의 뭐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면 연습할게요.
요 약자가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을 청구 들어가고 네,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네, 요약자 할 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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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할 때 원상회복, 동그라미, 동그라미, 수익자,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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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손해배상, 시옷, 시옷. 그래서 낙약자 체불 있게 되면 빵빵, 시옷, 시옷으로 기억하기. 요약자,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네, 이 정도에서 일단 기억해 두세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낙약자 체불 있게 되면 해제는 당사자, 요약자, 원상회복 들어가고 수익자는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금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익을 얻는다라고 기억해 두기. 네, 이 정도에서 네, 제 3자란 계약 정리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26페이지 가시면 이제 해제권 종류가 나옵니다. 자, 거기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네. 약정해제가 도대체 뭐냐면 글자에서 느끼세요. 네. 계약할 때부터 특약을 정한 해제다. 이런 겁니다. 신축 중 건물을 사면서 네, 조건 답니다. 네, 신축 중인 건물을 신축 중 건물을 ing 매수하면서 네, 이번 말일까지 뭐 예를 들어서 3월 30일까지 건물을 완성해서 인도 못하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특약 정한 해제가 약정 해제입니다. 즉 계약하면서 특약을 정한 해제, 이러이러할 경우는 내가 해제하겠다라는 특약단 해제가 약정 해제입니다. 그럼 법정 해제는 뭘까요? 법정 해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약정한 적은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정 해제입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네, 그 사유는 바로 뭐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채무불이행을 얘기하려면 일단 전제가 계약 자체는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갑에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을도 달라는 효력이 있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다.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네, 이행지체. 뭐라? 이행지체. 또 하나는 이행불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지체는 아까 뭐 했었습니까? 약속한 때 중도금을 만약에 못 주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중도금 못 주면, 예? 아까 중도금일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고 매수인만 변제기. 선이행 의무자가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이행지체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최고. 자, 이 앞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그렇지만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 짧은 최고도 효력은 있는 것으로 갑니다. 네, 다시 또 별도로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상당 기간 지나서
네, 해제권 발생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끔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짧은 최고도 뭐가 있다는 거, 효력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 갖고 오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네, 법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법정 해제. 근데 이 법정 해제는 자동 해제가 아니고, 네, 이 해제가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네, 해제도 도달이 돼야지. 뭐가 돼야지? 도달이 됐을 때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가죠.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해제가 실제로 도달이 안 되면 아직 계약은 뭐 한 겁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달되면 소급적 소멸합니다. 그러면 법정 해제하고 소급적 소멸하면서 이제 뭐요? 제거했으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 할 수밖에 없죠.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네. 그 다음에 귀책세가 있으니까 네,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손해는 당연히 이행 이익 배상이 맞겠죠.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행 불능일 때는 아까 네,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홀라당 탔다 한다면 이행 불능입니다. 그럼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변, 나변일 때는 최고 들어가려면 반대 의무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되겠죠. 동생 관계에 있다가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내 거 이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는 서로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 불능이 되면 내 거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네, 이것도 자동 해제가 아니에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서 이것이 뭐가 돼야 되지? 도달이 돼야지 계약이 소급적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회복에 들어갈까? 네, 원상 회복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의 길을 가면 됩니다. 결국 채무불량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544조의 이행 지체하고 546조의 이행 불능 두 가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고 불능은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최고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놀아요. 네, 그럼 뭐 이행 지체를 할지라도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지요. 또 이 중간에 545조 정기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정기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키워드가 지체하고 불능이 이게 제대로 있으면 이건 나중에 가도 상관없어요. 자,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식장에서 화한 주문하는 경우. 예식장에서 화한을 주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좀 화한 주문하게 되면 12시 반에 예식이 거행됩니다. 근데 12시 다 끝나고 나서 13시에 꽃을 갖고 오게 되면 주문한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건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해제가 자동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동 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계약을 뭐 해야 된다? 해제를 해야지 계약이 소급적 소멸합니다. 이행 지체이든 정기행위든 이행 불능이든
당연 해제, 당연 해제, 당연 해제 없어요. 실제 해제, 실제 해제, 실제 해제가 돼야지 끝난다는 얘기야. 계약법에서는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당연 해제, 당연 해제란 말은 없고요. 말을 해서 도달이 돼야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당연 해제, 자동 해제가 아니고 뭐다? 실제 해제해야 돼만이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정경이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키워드는 이행 지체하고 뭐다? 이행 불능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이행 지체란 말은 아까 뭐하고 한 묶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쌍무계약에 뭐하고? 동시 이행이라는 것하고 한 세트고, 또 이행 불능은 아까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 위험 부담하고 한 세트라는 것을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용이 채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약정 해제하고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 해제는 약정 해제가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게 법정 해제예요. 그러면 어차피 해제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중간에서 지금 여기 해제하게 되면 여기 원상 회복하고 여기 손해배상 들어가면 여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지체하고 불능 요 순서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약정 해제란 말도 있고 법정 해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해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면 해약금 해제란 말도 있어요.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 특약정한 약정 해제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자, 약정 해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자,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 이때 아까 갑은 채무 불이행 문제 삼아서 그죠?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 삼아서 이행 지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 때리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뭐 한다?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정 해제 특약이 없으면은 채무 불이행 시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정 해제 특약이 없다. 그래도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특별한 얘기 없죠. 근데 이제 약정 해제 특약이 있을 때 약정 해제 특약이 있습니다. 아까 인도 이번 달 말까지 건물을 완성해서 주라. 못 넘겨주면 나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이번 말까지 건물을 완성해서 인도할 것. 인도 못하면 을 매수인 내가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할 것이다 라는 특약 정한 게 약정 해제입니다. 그러면 약정 해제 특약이 있어도 만약에 중간에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당연히 뭘 들어간다? 똑같이 채무 불이행, 똑같이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약정 해제 특약이 있어도 법정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정 해제 특약이 있어도 채무를 있게 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가
없든 있든 채무를 있게 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약정 해제는 언제 쓰느냐? 네. 자,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네, 채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말 그대로 매월 지금 말이었습니다. 끝에 을이 건물을 완성해서 인도하지 못했다 한다면, 자, 을은 해제권이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라면 네,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고요. 가격이 자꾸 다운된다면 을은 이 약정 해제 특약을 문제 삼아서 네, 약정 해제 문제 삼아서 실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이때는 네, 이 약정 해제는 결국은 원상 회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약정 해제는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약 정한 해제가 약정 해제, 그 다음에 특약 없어도 법률 규정 해제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42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네, 426페이지 가셔서 네, 3번에 1번 약정 해제하고 두 번째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는 특약정한 해제니까 만약에 실제로 약정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은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맨 밑에 가로 4번. 네, 거기 손해배상 문제는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427쪽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 외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채무 불이행 발생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544조 이행지체가 있고 545조 정기행위가 있습니다. 밑에 다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네, 428페이지에 이행불능 해제권 발생이 있습니다. 이행불능. 네, 그래서 여기 이행불능은 뭐 할 것이 없다는 거, 뭐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갖다가 막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겁니다. 자, 거기서 429쪽에 동그라미 4번 하나 체킹하세요. 해제권 발생 시기. 해제권 무슨 시기? 발생 시기 하나 체킹하세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되면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 불능이 되면 해제권 발생한다. 특히 동상관계에 있는 채무인 때에도 이행 불능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넘기세요. 상관없어요. 넘기셔가지고 이제 43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네, 거기는 일단 패스할 겁니다. 왜?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제 효과해 가지고 네, 해제 효과해 가지고 434페이지 가세요. 네, 가시면 거기 548조가 나오죠. 네, 거기 이제 원상 회복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551점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네, 요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드린 것이 네, 프린트물에 어디요? 프린트물 보시면은 맨 우측에
427 해가지고 거기 타이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책은 여기저기 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프린트에 딱 정해드렸잖아요. 프린트에 427 적혀 있고 채불은 뭐가 있다? 이지가 있고 이불이 있다. 그 다음에 코스가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손해배상 거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프린트물에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이행 불능을 자꾸 묶으시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프린터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쌍무에서 유상 갈 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지체하고 뭐다? 불능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27페이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을 같이 묶어서 제목을 한 세트로만 기억해내도 나중에 여기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서 뭐 제3자 보호규정 이거 나중에 해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법 지금 채무 불이행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놓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